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션 그래픽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혹시? 모션 그래픽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제작 방법을 공유를 해드릴까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레퍼런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그림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긴 그림자를 웨이브를 지고 있고, 마치 이 긴 그림자를 뿜어내면서 앞으로 다가가는 듯한 이런 글자 이 형태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라는 수강생 질문이 있어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렸는데요.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롱섀도우 프리셋 for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리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프라이스를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4.99불 이상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로라고 입력을 해도 다운받을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페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메일 주소 기입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다운로드를 다 받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로드 다 받으시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zip 파일을 압축을 풀었을 때 롱섀도우 프리셋 바이 크리에이티브 도조 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폴더 이렇게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티브 도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롱섀도우 FFX 프리셋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제가 요것도 이제 유튜브 아래쪽에다가 경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어도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펙 2024 버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4 폴더에 가시면 서포트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프리셋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폴더에다가 크리에이티브 도조, 요 폴더 그냥 자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끄고요. 다시 한번 에펙을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를 다시 실행을 했고요. 저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New 컴포지션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또는 컴포지션 메뉴에 있는 New 컴포지션 또는 단축키 Ctrl N 키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컴포지션의 이름은 그냥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인이라는 컴포지션 만들고 위스 헤이트는 FHD 해상도 1920-1080 해상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25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길이는 한 10초 정도 길이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길이대로 혹은 프레임 레이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저는 타입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아까 레퍼런스에서 봤던 것처럼 로즈라고 기입을 해줄게요. 약간 두꺼운 폰트로 써주시면 조금 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체로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간의 간격도 약간 이렇게 넓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림자가 잘 보일 겁니다. 항상 이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가 앵커 포인트에 대한 설정인데요. 앵커 포인트가 지금 요 끝쪽에 가 있죠. 항상 모션 그래픽의 키값은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키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키 애니메이션을 잡기 전에는 항상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잘 정렬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 Ctrl Alt 홈 키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글자 가운데 쪽으로 앵커 포인트가 이동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홈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화면 중앙으로 글자가 배치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이 화면 센터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2D 레이어의 형태인데 3D 레이어로 전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키를 눌러서 로테이트, 회전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축을 보게 되면 X축은 양옆의 축, 그 다음에 Y축은 위아래 축, 그 다음 Z축은 앞뒤의 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X 로테이션을 이렇게 좀 회전해서 한 40도 정도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Y 로테이션도 이렇게 약간 회전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한 30도 정도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 위에서 이 글자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텍스트를 회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C 키를 눌러서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컴포지션의 이름은 텍스트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컴포지션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이 텍스트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안에 텍스트 레이어가 살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텍스트 컴포지션 안에서 이 텍스트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컨트롤 D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D를 하시면 레이어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잠깐 눈을 꺼주도록 할게요. 눈을 이렇게 꺼줄 거고요. 밑에 있는 컴포지션에다가 선택을 하고 이펙트 앤 프리셋에 가셔서 이펙트를 검색을 해볼 건데요. 롱 섀도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잘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앞전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도조라고 하는 폴더 자체를 넣어놨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FFX 파일 롱 섀도우라는 이펙트가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밑에 있는 컴포지션에다가 넣어주시면 긴 그림자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 긴 그림자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펙트 컨트롤을 보시면 이 그림자의 색상이 블랙 컬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의 색상을 일단은 레드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그림자의 형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앵글 각도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앵글 각도를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그림자의 각도가 수정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 글자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의 각도도 약간 이 정도 각도로 봐주시면 글자에서 그림자가 쭉 뻗어져 나오는 형태인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57도 정도 회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서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 밑에 쪽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있는데요. 현재 100%로 되어 있죠. 요 값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쭉 투명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글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림자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컴포지션을 다시 눈을 켜보게 되면 앞에 있는 글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두 개 레이어를 한꺼번에 제어를 해주기 위해 저는 레이어 뉴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출력했을 때 보여지지 않는 레이어고요. 다른 레이어들을 통솔하거나 혹은 다른 레이어의 이펙트 슬라이더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펙트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널 오브젝트 또한 앵커 포인트가 이제 끝쪽에 가 있으니까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키 눌러서 일단 센터 쪽에다가 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두 개 레이어 있죠? 텍스트 컴포지션 두 개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페어런트를 해줄 건데요. 널 오브젝트가 부모 레이어가 되고 밑에 있는 컴포지션들이 자식 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어런트 앤 링크 메뉴에서 페어런트 픽립을 이용해서 널 오브젝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부모 자식 관계가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페어런트 앤 링크가 없다 라고 하시면 이 위쪽 메뉴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요. 여기 부분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컬럼즈 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페어런트 앤 링크 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페어런트 앤 링크, 페어런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널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로 움직여 보게 되면 그림자와 글자를 같이 움직여 줄 수가 있을 건데요. 글자와 그림자를 약간 이 좌측 하단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글자가 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림자가 일정 부분에서 잘리게 되죠. 저는 이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밑에 있는 컴포지션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디스턴스 옵션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길다란 그림자의 형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C키를 눌러서 프리컴포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컴포즈를 해줄 건데 이 컴포지션 이름은 섀도우 라고 할 거고요. 프리컴포즈에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리브 어트리뷰트, 무브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요거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에 적용된 이펙트나 트랜스폼 같은 옵션을 그대로 바깥에 두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일단 무브로 시작하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이펙트라든지 트랜스폼적인 부분에 대한 움직임, 이동, 회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컴포지션 안으로 가져가겠다, 무브하겠다 라고 하는 옵션인데 저는 무브를 해주도록 할게요. Move all attribute into the new composition. 이 부분은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샥 눌러주시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면서 기존에 이펙트 컨트롤러에 있었던 이펙트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삭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전히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자, 다시 이렇게 프리컴포즈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또 있냐면 페어런트의 링크에 보시면 지금 페어런트가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제되어 있는 것을 다시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섀도우 컴포지션에다가는 이펙트 웨이브 왑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웨이브 왑 이펙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웨이브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 해보면 이 웨이브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웨이브 헤이트 값을 조정하면 높이 조정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웨이브 위스를 조정하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헤이트는 12 정도 했고요. 위스는 97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플레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지게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글자 앞쪽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웨이브가 지기 때문에 이 글자와 그림자 간의 간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웨이브와 이펙트에 보시면 피닝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피닝이라는 것은 마치 이름 그대로 핀을 꽂아서 고정시키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닝 옵션을 올 엣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 끝부분에 있는 엣지 쪽에 핀이 꽂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가 들어가게 되죠.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시 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널 오브젝트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일단 배경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Y키 눌러주시면 배경 만들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솔리드 레이어를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일단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진 그림자의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좀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널 오브젝트에다가 P키를 눌러서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좀 주겠습니다. 0초 0프레임에서 약간 밑에 있다가 키값 잡고요. 한 15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약간 위로 올라가게. 그 다음에 모든 키프레임들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시면 이지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단축키는 F9입니다. 이지이즈를 시작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플레이했을 때 글자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Alt 키를 누르면서 스탑워치를 클릭해 주시면 표현식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루프 아웃 괄호 열고 핑퐁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루프 아웃 핑퐁. 그러면은 이 키프레임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반복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진폭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키값의 앞쪽에 잡혀있는 타이밍의 인디케이터를 옮겨놓고 약간 움직임을 살짝씩 수정을 앞뒤로 살짝씩 수정을 해주셔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고 인디케이터 0초 0프레임 있는 상태에서 이 앞쪽에 있는 컴포지션 이렇게 선택하고요. 펜 비하인드 툴로 앵커 포인트 위치를 약간 요 끝쪽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S키를 눌러서 스케일 코스트레인을 해제해서 약간 밑으로 스케일을 약간 밑으로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조정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얘가 밑으로 이렇게 약간 크기가 조정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101% 정도?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롱섀도우라고 하는 애프터 이펙트 프리셋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 이펙트에 들어가는 롱섀도우의 약간의 웨이브 질감 같은 것도 넣어서 지금 같은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뭐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영상 합성 혹은 2D 그래픽, 3D 그래픽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고민이 완료가 되면 지금 같은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